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시겠지만은 이 헌정특위 토론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소모적이고 또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치협상 테이블을 빨리 열어서 거기서 핵심 쟁점과 시기 문제를 포함한 국회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저는 해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4월 말까지 안을 만들자, 어느 당은 또 6월 말까지 만들자, 여기서 각자 자기 정당만의 로드맵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원칙도 말씀하시고 또 당론도 정하시는 거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 논의가 이렇게 지체되는데 제1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과감한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과감한 그런 이 타협안을 바로 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남북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압박을 바탕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발의가 국회의 여러 무기력하고 또 무능한 이런 이 개헌 논의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압박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낼 책임은 사실 여당에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당도 서로 책임 공방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좁히는 노력을 통해서 국회 주도 개헌이 성사될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유감스러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헌정특위위원이 된 이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정부 형태 논의와 관련해서 대통령 연임제와 선출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간에 어떤 한 발 다가가는 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양당이. 물론 의원님 개개인에는 여러 안들도 제시가 됐지만요. 그래서 아니 핵심 쟁점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국회 합의안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타협안으로 총리 추천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총리 추천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아니죠. 또 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장관들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총리 선출제나 또 추천제나 뭐가 다르냐? 다 이원집정부제고 다 내각제다.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총리 추천제와 총리 선출제는 고양이와 개처럼 다릅니다. 저는 제가 제시한 안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전부 몰아서 내각 책임제다, 이원집정부제다, 이렇게 왜곡하면은 그것은 타협을 배제한 그런 편협한 진영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당은 그럼 여당 안대로 밖에는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 형태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우리가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지만은 전직 대통령 5명이 포토라인에 섰어요. 물론 대통령 중심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중심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이면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정부 형태에 대한 개선안이
제시돼야 된다는 게 그게 국민의 뜻과 다른 겁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제 제가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당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과 국회를 대립시키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불신을 받도록 한데 여당은 책임 없습니까? 무슨 유체이탈합법입니까 그게?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과감한 국회 개혁을 할 것인가,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국민과 국회를 대립시키면서 국회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국회를 또 공격하는, 이건 저는 매우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울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사실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지난 대선 때 국민 공약사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위헌적, 위법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과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옛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16년 9월입니다. 김성태 현재 원내대표님이시죠, 자유한국당. 대정부 질문을 하시면서 당시 총리였던 황교안 총리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구체적인 개헌안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또 청와대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9월에. 자,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이 대선 후보 당시에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 발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과거에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든 또는 대선 시기에 인터뷰를 통해서든 수차례 정부가 발의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할 수 있다,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얘기하셨으면서 지금 정부가 발의하는 건 안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지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2018년 3월에 진행됐었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4년 연임제와 5년 단임제를 포함해서 대통령제를 지지한다는 국민 여론이 무려 68.5%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국민분들이 대통령제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4년 중임제를 연임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게 46.3%나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죠? 최근에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그 전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여러 단점들, 그것으로 인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 다 눈으로 보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대통령제가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정치체제다라는 걸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로가 비참했으니까 안 된다, 이거 봐라 라는 말씀은 국민분들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4년 연임 또는 4년 중임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정권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 또는 독재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2017년 4월 12일 날 공문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4년 중임제 하면은 독재로 가는 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4년 중임제로 개헌안을 내겠다면 독재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거 전하고 선거 후가 이렇게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여당은 그럼 여당 안대로 밖에는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 형태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우리가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지만은 전직 대통령 5명이 포토라인에 섰어요. 물론 대통령 중심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중심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이면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정부 형태에 대한 개선안이 제시돼야 된다는 게 그게 국민의 뜻과 다른 겁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제 제가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당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과 국회를 대립시키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불신을 받도록 한데 여당은 책임 없습니까? 무슨 유체이탈합법입니까 그게? 으로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낼 책임은 사실 여당에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당도 서로 책임 공방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좁히는 노력을 통해서 국회 주도 개헌이 성사될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유감스러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헌정특위위원이 된 이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정부 형태 논의와 관련해서 대통령 연임제와 선출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간에 어떤 한 발 다가가는 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양당이. 물론 의원님 개개인에는 여러 안들도 제시가 됐지만요. 그래서 아니 핵심 쟁점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국회 합의안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이 헌정특위 토론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소모적이고 또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치협상 테이블을 빨리 열어서 거기서 핵심 쟁점과 시기 문제를 포함한 국회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저는 해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4월 말까지 안을 만들자, 어느 당은 또 6월 말까지 만들자. 여기서 각자 자기 정당만의 로드맵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원칙도 말씀하시고 또 당론도 정하시는 거 뭐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 논의가 이렇게 지체되는데 제1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과감한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과감한 그런 이 타협안을 바로 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남북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압박을 바탕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발의가 국회의 여러 무기력하고 또 무능한 이런 이 개헌 논의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압박을 바탕으로 타협안으로 총리 추천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총리 추천제는 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안은 아니죠.
또 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장관들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총리 선출제나 또 추천제나 뭐가 다르냐. 다 이원집정부제고 다 내각제다.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총리 추천제와 총리 선출제는 고양이와 개처럼 다릅니다. 저는 제가 제시한 안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전부 몰아서 내각 책임제다, 이원집정부제다 이렇게 왜곡하면은 그것은 타협을 배제한 그런 편협한 진영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